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스티븐 핑커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어떻게 우리 현실을 왜곡하는지 이야기했는데요. 가짜뉴스가 아닌데도 우리가 보는 세상을 왜곡할 수 있을까요? 스티븐 핑커의 위대한 수업, 우리를 유혹하는 나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은 확실히 진보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티븐 핑커는 저널리즘의 왜곡을 지목합니다. 스티븐 핑커는 세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뉴스는 최근의 사건만 다루기 때문에 시대의 전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일은 뉴스에서 다루지 않죠. 부정적 사건이 없다면 쉽게 뉴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편향성이야말로 바로 뉴스의 본질이죠. 때로는 이런 뉴스들이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비관론을 심기도 합니다. 좋은 변화는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납니다. 당장 부각되기는 어렵죠. 지난 30년간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조금씩 벗어났는데 이런 기사는 헤드라인으로 쓰이기 어렵겠죠. 기자들은 나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일종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여깁니다. 긍정적인 뉴스는 광고나 홍보 혹은 정책 선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향된 미디어에 휘둘리지 않을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판단은 데이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차원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개인의 주관은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수치, 사실에 주목할 때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죠. 단순 뉴스만 보면 잘못된 편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리학에는 부정적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더 주목하고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칭찬보다 비난이, 선플보다 악플이 더 힘이 셉니다. 뉴스를 통해 사건을 반복해서 접하게 되면 우리는 걱정이 쌓이게 되죠.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정적 사건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것은 인간의 독창성과 행동성을 가로막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가용성 편향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인지적 경향성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우리 머릿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거나 강한 임팩트를 주었던 사건 위주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뉴스는 과대평가됩니다. 강력범죄 사건이나 비행기 사고 같은 끔찍한 사고로 인해 죽는 사람은 실제로 교통사고나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뉴스로 다루기에는 좋죠. 그 결과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을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 때문인데요. 이런 경향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진보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악만을 상상하고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진다고 느낍니다. 과학이나 민주주의, 국제기관, 자선단체 등 모든 시스템이 실패했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극단적인 급진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인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여러 해결책을 내놓았고 실제로도 많이 성공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우리는 과거보다 더 오래 살게 되었고 부유하게 되었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인간의 행동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언론인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와 통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인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기도 하죠. 몇몇 사람들은 언론인들이 조회수와 광고에만 관심 있는 낚시꾼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론인은 대중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대중만이 민주주의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스티븐 핑커는 말합니다. 언론인이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할 때는 깊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그 사건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특수한 사건인지 확실하게 밝혀야죠. 그리고 우리도 저널리즘의 왜곡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전반적인 동향에 주목해야 하죠. 우리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본 것과 기억하는 것에 쉽게 휘둘리고 의존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도 잘 살펴봐야겠죠. 조작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가짜 뉴스가 있을 수 있고 완전하지 않은 데이터가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도 반드시 교차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신문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얻은 정보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정확성과 사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고 오랜 시간을 잡아두는 것에 있죠. 이들에게 진실은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에 닿기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사회에 제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도 이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고 법원에선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를 견제하죠. 언론도 이들을 견제하고 또 언론을 견제하는 여러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끝없는 견제의 고리가 이어져 있는 사회이죠. 이렇게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제도야말로 우리에게 올바른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지식 역시 완벽하지 않고 역사적 기록도 100% 정확하진 않죠.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지식이 독단적인 주장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언제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이들은 우리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하죠.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고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티븐 핑커는 세상을 진보시킬 유일한 방법은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왜 꽤 자주 요즘 시대를 증오의 시대, 혐오의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새로운 증오와 혐오를 낳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스티븐 핑커가 말했듯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찬란한 이성과 빛나는 과학, 그리고 따뜻한 휴머니즘이 아닐까요? 저도 편향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조금도 저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